안녕하세요. 예. 사이트 리뉴얼 과정. 그러면 이제 그런 사이트 리뉴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전략을 짜서 나도 사이트 리뉴얼 몇 번 해봤어.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건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예.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냥 심지어 예쁘려고 했는데 예쁘지도 않아. 어, 사이트 리뉴얼했더니 되려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촌스러운 사이트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손박하고 괜찮은 사이트인데 아주 세련되게 변했더니 구매를 안 해요. 왜? 가장 촌스러워서 팔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쇼핑몰 리뉴얼이나 사이트 리뉴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저희 노하우를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방식이고요. 이 과정을 거치시면은 분명히 사이트 리뉴얼을 아주 무난하면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이트 리뉴얼 과정 보통 이렇습니다. 사이트 기획을 먼저 해야 돼요.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업체들은 이 일하면서 사이트 리뉴얼할까? 안 돼요. 왜? 사이트 리뉴얼이라는 작업이 사이트 네이밍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파트 로고 분석을 통한 모든 분석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디자인 업체가 있다면 디자인 맡기고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담당자가 생긴다고 병행한다고 절대 못합니다. 특히 사이트 리뉴얼 해볼게 해가지고 1년 뭐 그런 거 우습게 지나가요. 그래서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제부터 너는 사이트 리뉴얼 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이트 기획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 경쟁사도 분석을 해야죠. 당연히 우리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만 클릭하는 거 아니까 다른 데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애는 뭘 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또 자사도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경쟁력이 있고 우리 고객들은 왜 우리 사이트에서 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포인트거든요. 우리 사이트에 그 수많은 사이트 중에 우리 사이트 왜 사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많이 팔리면 우리 고객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어떤 모니터를 쓰고 있고 언제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웹 컨텐츠도 확보를 해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이제부터 뭐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 만들고 아까 전에 김주영 씨처럼 이렇게 뭐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뭐 과일 먹고 이런 거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웹 시나리오 같은 걸 제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디자인 업체는 기획을 해주지 않아요. 웹 디자인 업체들은 그냥 스킨을 팔거나 디자인 예쁘게 해주는 거지 너네 로고랑 당신의 이제 마케팅 문구를 예쁘게 구현해주는 업체지 문구를 써주지 않습니다. 왜?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파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웹 시나리오를 다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웹 디자인으로 넘어가죠. 그럼 웹 디자인 넘어가면 첫 번째 이제 메인 시간이 막 나와요. 사이트 메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네요. 네, 마케팅 기획이 됐네요. 뭐 이렇게 되면 서브 시안이 나오겠죠. 뭐 상세 페이지도 나오고 다른 페이지 카테고리도 나오고 브랜드 페이지가 있다면 브랜드 페이지 나오고 막 이러겠죠. 그리고 그게 다 검수가 아니라 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코딩이 뭐냐면 그 사이트에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해요.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막 돌기도 하고 클릭하면 무슨 반응이 나기도 하고 마우스 오버 이런 것들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트가 마무리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안 끝나죠. 사이트 세팅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늘었다 그러면 상품 올려야 되잖아요. 상품도 올려야 되고 게시판이 막 늘어났어. 그래서 게시판도 이전에 대한 게시글도 하나씩 올려야 되고 이런 운영자 측면에서 하는 사이트 세팅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이트인 경우에는 그런 게 과정이 좀 더 늘어나는데 신규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놓치는 거 내가 돈을 많이 쏟아보고 런칭을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 있냐? PG 등록 같은 게 안 돼 있어요. PG 등록이라면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거는 사이트를 검수를 해서 LG U 플러스라든가 뭐 KG라든가 이런 PG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검수를 받아야 돼요. 이 온라인 쇼핑몰. 그러면은 이제부터 너희가 카드 결제가 된다, 승인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에 1주에서 2주가 그냥 걸립니다. 나 PG 있어요. 나 사업자 그 카드 있어요. 안 돼요. 메이크샵이나 카페24, 쇼핑몰이나 고도몰 같은 경우는 자체 PG를 따로 연동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요. 또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검색했는데 내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웹마터 도구 네이버에 아니면 다음에 검색 등록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걸리거나 혹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도 작업해놔야 되고요. 광고 세팅 같은 거 그러면 검색이 되게 나오게끔 키워드 광고 세팅하려면 또 광고한테 검수받아야 돼. 그리고 검색 광고도 등록해야 돼. 이게 사이트 리뉴얼 과정이나 사이트 제작 과정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사이트 제작, 사이트 리뉴얼하면 첫 번째 사이트 기획과 사이트 세팅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작정 디자인 업체에 찾아갑니다. 디자인 업체 카페이사, 디자인 업체 메이크샵, 디자인 업체 찾아가가지고 저 디자인 이 리뉴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 업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웹기획서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웹기획서 뭐죠? 저희는 디자인을 구현해준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다 적어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로 나옵니다. 사이트 계획으로 갑자기 사이트 계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이트 계획 막 하기 시작해. 디자인 업체 계약을 해놓고 처음에는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딱 왔는데 애매해요. 이게 예쁜 건가 싶은 거예요. 뭐냐, 세련되긴 했는데 사업자라면 위화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우리 사이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아닌데 얘네가 좀 잘못해석했네. 그래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게 바꿔 나오는데 점점 산으로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진이 없네? 이게 포인트였는데 이걸 좀 발전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사이트도 계속 바뀌면서 수정 비용도 늘어나고 이게 계속 빙빙빙빙빙 돕니다. 그리고 사이트 디자인 돼도 사이트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서 런칭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이트가 검색이 안 나와요. 뭐 이래요. 아니면 이름을 이상하게 지는 거죠. 뭐 영어를 섞어 지었다거나 이러면 한글로 검색하면 검색도 안 돼. 뭐 이런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이트 리뉴얼 기간은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은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업체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희는 거의 한 3개월 안에 끝내긴 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그러면 잘 끝내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냐 시작해 보겠습니다. 폰일본가는 업체가 소녀폰이 되었을 때의 과정을 이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사이트 제작 과정을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인터뷰예요. 인터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인터뷰입니다. 대표님이나 업체 관계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한 개씩 아주 당연하고 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사이트 기획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 컨텐츠 확보를 하러 돌아다녀요. 사진도 찍고 시나리오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웹 시나리오를 제작을 합니다. 이게 웹기획 과정이거든요. 이 4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막연하게 그냥 오늘부터 기획해보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 뭐냐면 소비자 관점에서 보이는 경쟁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직접 찾아가요. 이렇게 직접 폰일본가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어떤 업체가 1등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예. 나중에 분석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그럼 대부분 대표님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업체에 잘 나가고요, 어떤 업체에 뭘 해서 잘 나가고요. 대부분 그렇구나. 회사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 시작하셨어요? 왜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대학교 때 전공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전공이 이거셨네요? 이런 것도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막 물어보다가 그렇구나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 대표가 볼 때 우리 회사의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회사는요 매입 가격이 좋고 매입 가격 별로지만 친절하고요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단점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왜 와서 뭐라고 하나요? 친절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송이 빠르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최저가는 아니었지만 믿음이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느냐? 이걸 볼 사람이 일반 고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린 배송 당연히 빠른데? 근데 배송이 빠르다는 내용이 사이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후기 보니까 딴 데보다 배송이 빠르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이런 후기가 있어요. 이러면 이 업체는 오늘 주문 내일 도착 같은 거 메인에 다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빠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기획안이란 걸 만들어 보세요. 이건 웹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기획안이에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나왔던 이제 매매 기획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현상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업체가 누가 1등인지 그 다음에 2등인 누군지 이제 네이버 트렌드라고 있거든요. 네이버 트렌드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트렌드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트렌드를 들어가서 이제 주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폰 이 업체 이름도 적고요. 이런 거 적고 이제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제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딱 검색을 하잖아요. 업체명을 이렇게 쫙 깔았잖아요. 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업체의 데이터 그 검색을 얼만큼 많이 하냐에 따라 이런 검색어인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 보통은 검색 광고, 소지품 매매, 매입 이런 거 검색하는 광고하는 업체들 10개가 쫙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시장 현황이 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내가 볼 때 이 업체가 1위였어. 거성 스마트 같은 업체가 1위였어. 딱 보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폰사닷컴이 1위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더 많이 검색하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 대표가 생각하는 1위랑 고객이 생각하는 1위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고객이 생각하는 1위에게 보통 해답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시장에서 아까 1위였던 폰사닷컴 같은 많은 매장수라든가 신뢰성 있는 멘탈, 어떤 내용들이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고객이 생각할 때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에서 같은 광고를 했을 때도 이 업체의 트래픽이나 재방문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장 현황을 한 개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현황을 보니까 폰사닷컴은 이런 10만 대 팔았다는 얘기고 폰사닷컴 이용해달 7가지 이유라는 코너가 있네요. 컴퓨존을 벤치마킹한 거 같네. 이런 식으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한 개씩 캡처를 떠가지고 사이트의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 다음에 사이트 기획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이트 기획안은 뭐냐면 이제 새우 같은 중고폰 사이트 컨셉을 나온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기존의 폰사닷컴이나 테아글로벌이나 거성스마트 같은 업체는 워낙 입지가 단단하고 매장도 70개가 넘고 우린 근데 그게 싸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가릅시다. 그래서 소녀폰이라는 여성 고객 타겟으로 가봅시다. 아니면 핸드폰 보따리라는 이름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름부터 기획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의 장점을 흡수한다. 감성적 접근을 해보자. 연예인을 활용해보자. 메이크오버, 중고폰이 새 폰이 가는 과정들을 찍어서 어떤 사람들이 전달해줄 과정을 컨텐츠화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기획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 최적화도 만들어 보는 거죠. 아까 전에 보여줬던 강렬하고 명확한 첫 레이아웃이라는 감성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컨텐츠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난 아직도 잊지 못해 이렇게 써있죠. 예,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한 개씩 예시로 한번 써봐요. 웹툰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컨텐츠가 그럼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연예인 인증서 필요하고 웹툰 시나리오 3개 정도 필요하고 사은품 정도 정해야 되고 메이크오버 컨텐츠도 촬영해야 되고 메인 감성컷도 찍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도 적어봐야 돼요. 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상상만으로 끝이는 기획은 기획이 아닌 거죠. 기획이란 무엇이냐? 실행 가능한 것이 기획입니다. 나는 정우성 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꿈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우성을 드는데 어떤 컷을 찍을 거고 그게 얼마가 들 것이고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런 게 기획인 거죠. 마찬가지로 쇼핑몰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짧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마케팅 예산까지 짜보면은 이게 사이트 기획안입니다. 사이트 기획안이라는 게 나와야 비로소 예산과 일정이 눈앞에 가시화가 되고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 건지 어떤 글을 쓸 건지가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는 보통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이 이런 기획안을 보고 동의를 한 다음에야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 명확한 플랜에 따라서 정확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 기획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텐츠를 확보하러 갑니다. 이제 컨텐츠 확보란 뭐냐면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요. 여기 동대문에 있는 무슨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당시에 이제 모델 B나 이런 거 되게 영가였습니다. 말하긴 좀 그렇지만 찍으니까 예쁘죠? 예, 교복을 입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2014년 12월에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 이제 이런 직원 사진들도 찍기로 하니까 직원들의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찍어서 이제 보여줍니다. 소녀폰 티를 딱 입은 모습이 되게 사랑스럽죠. 예, 11월 달에 찍었고요. 연예인 인증샷도 확보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고폰 메이크 오버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배송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찍어놔요. 네, 그렇게 찍어서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거죠. 후기 확보라든가 이런 내용 나오고, 그렇게 되면 사이트 웹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사이트 웹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엑셀이 보이시죠? 보통은 PPT로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사이트 내용이 좀 많아서 엑셀을 많이 씁니다. 예, 싸고 좋아요, 엑셀 쓰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글씨 하나하나까지 다 하고, 여기 어떤 메뉴가 들어가고 링크는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며 여기는 어떤 게 추출이 될 거며,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모티브로 할 것이며 상단 배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 적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디자인 업체한테 보낼 때는 글자 하나까지 적어서 주셔야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그냥 주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동네 대리점이 뭐 소매파대 판 이유도 이런 식으로 보이셨던 사진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이트는 사각형의 향연이라고 사각형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박스들이 다 쌓여있죠. 이 박스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웹기획인데, 팔리는 웹기획을 넣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안 팔리는 웹기획을 넣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박스에 어떤 사진이 중요하냐가 중요한데, 이 사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까 전에 보였던 이런 사진 찍는 부분이죠. 예, 이런 게 있어야 사이트가 멀쩡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리뉴얼이 됩니다. 자, 리뉴얼 성공 사례를 보여드릴게요.